이제 라니가 생기고 나서는 정말 둘 다 가장이 된 느낌? 발견한 재능은 손톱을 잘 깎아준다. 전전긍긍하는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아기가 뭐 일주 늦는다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막 보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어리새곤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성실한 솔로가 되었죠. 그냥 엄청 귀엽게 하고 나왔어요. 그 뭐라 하지? 되게 진짜 딱 당돌한 MG 느낌? 지금 생각 본인도 MG면서 그때가 한창 스카이캐슬이 하던 때여서 뭔가 그 드라마 얘기로 시작해서 약간 자기 학창생활 얘기나 뭐 근데 만났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잘 맞고 이상적인 그 결혼한 부부라고 생각하는 이성애자 부부가 있는데 소개팅을 했을 때 너무 편하고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저는 났죠. 프로포즈를 할 거라는 느낌이 오긴 했는데 그 형식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PPT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까지 다 집안 자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연봉 막 이런 것까지 다 적혀있는 정말 회사에서 할 법한 그 투어리스트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 오피스에서 조그맣게 세레모니를 했어요. 증인으로는 성인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남동생들이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남동생들이랑 같이 가서 그냥 서류만 내고 여권 내고 그 앞에 그 단상 같은 데에 주례 같은 분이 서 계시고 다 되게 축하해주고 거기가 그 뉴욕에서 제일 행복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제가 정말 놀란 게 대면으로 혼인신고를 해본 사람이 기록된 사례가 없더라고요. 물론 있겠는데 기록된 사례가 없었어요. 너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가서 서류상으로 맞닥뜨리고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서 신고를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서류부터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조차 이거 서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알려주셔야 된다. 거기는 아니다. 결국 법원 행정처에 전화를 해서 4시간이 걸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맞다는 거예요. 접수한다는 게. 그래서 접수를 했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제가 받았었죠.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 앞에서 그 소수자들이 무력하다고. 그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체험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접수조차 안 돼. 라는 걸 겪으니까 뭐 바꿔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들었죠. 외가가 엄청 끈끈하고 친한데 다 경남 출신에다가 기독교 베이스의 보수적인 정치 색채를 지니고 계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좀 꺼려하거나 결혼식은 당연히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촌 오빠가 가족은 가족끼리 지지해줘야 된다. 규진이가 레즈비언이고 무슨 상관이야. 가족은 지지해줘야 된다. 너네 다 내 밑으로 다 결혼식 와. 이렇게 해서 되게 쉽게 평정이 되었거든요. 친척 사회가. 그래서 의외였죠.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지 않나라고 저 스스로 좀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점들이 있는데 사실 직장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상사로 계시잖아요. 나이상. 그분들이 이제 그 소식을 나중에 이제 접하고 나서도 축하한다? 뭐 아기 출산 기사를 보고도 막 아기는 잘 자라고 있는지 뭐 육아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오히려 약간 그들과 저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먼저 다가와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실 내가 이 분들을 너무 편협할 거라고 내가 너무 단정 짓고 있지 않았나? 결혼은 되게 큰 이벤트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결혼식을 몰래 해놓고 나중에 뭐 40살이 돼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더 저는 배신감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한다는 것과 레즈비언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들으셔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고, 결국에는 못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연을 끊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제 규진이 얘기를 빼고 대화를 하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네. 원래 내 편이 그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잖아요. 뭐든 간에. 회사에서 결혼 휴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들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 KBS가 있었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KBS에서 인터뷰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막 요란하게 살 거면은 우리 가족 곤란해지고 영 끊자. 한 2달 뒤에 연락이 왔죠. 그냥 나의 성취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성취가 이렇게 멋지게 주변에 막 자랑을 해놨는데 갑자기 하자가 생긴 거죠. 헉! 레즈비언이었어? 이거 주변에 어떻게 말하지?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걱정하는 마음 당연히 있겠죠. 자식을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한 감정이잖아요. 저렇게 아기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그 서로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길렀는데 그렇게 별것 아닌 이유로 막 연을 끊고 내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성애자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임기의 막바지가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저도 막 타임셀 이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아이를 기르는 동성부부들이 실제로 있고 보이니까 생각보다 가능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주변 친구들, 아기를 가진 친구들 집에 가면 너무 평화롭고 그런 좋은 것만 봐서 그땐 너무 자신만만. 잘못된 생각이었고 어쩌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매일매일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시고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막 선물도 막 이만큼 사오고 전통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여기는 세대주님이고 네. 저는 동거인이고 라니는 동거인의 자식이에요. 법적으로는 미혼 여성이고 무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에서 주는 그런 뭐 육아휴직, 출산휴직, 뭐 어린이집, 아기 어린이집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심지어 저희는 그 요구 서류도 맞췄거든요. 왜냐면 요구 서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였어요. 주민등록등본 혹은 출생증명서. 근데 출생증명서는 의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인 부부가 와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당연히 엄마가 둘이구나, 레즈비언이니까 엄마 둘을 써줘요.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저희 둘도 여기가 어쩔 수 없이 부로 올라가서 출생증명서는 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팀에서 문제 삼은 건 너 남자가 아닌데 왜 부야? 이것은 적법한 서류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간 거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안 바꿔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죠. 원래는 약간 김조광수 감독님 소송 때만 해도 10년 안에는 동성혼이 당연히 법제화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난 거예요. 나라도 도우면은 10년 걸릴 거 9년 360일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뭔가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만큼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한도에서는 세상을 바꿔보는 거.